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인물은요, 과학과 논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평생을 바친 한 남자, 존 씨 릴리입니다. 존 씨 릴리. 이 이름을 들으면요, 보통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 신경과학자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그냥 정신 나간 괴짜라고 부르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평가가 붙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자, 일단 괴짜라는 쪽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돌고래한테 LSD를 주고요. 외계인이랑 대화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돌고래 말을 배우겠다고 아예 같이 살기까지 했어요. 물론 자기 몸에 환각제 실험하는 건 거의 일상이었고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야말로 미친 과학자의 완전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엽기적인 행동들이 그냥 겉모습에 불과했다면요? 이 자극적인 실험들 이면에 그가 평생을 바쳐서 알아내려고 했던 진짜 질문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야 합니다. 바로 침묵,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내면의 우주인데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의 첫 발명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시간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있던 젊은 신경과학자 존 릴리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들어가면 우리 정신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감각차단 탱크 실험의 과정입니다. 자, 질문은 아까 그거였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우리 의식은 어떻게 될까? 당시 과학계의 예상, 즉 가설은 뻔했습니다. 뇌가 할 일이 없으니까 조용해지거나 잠들겠지. 그런데 결과는요? 이건 정말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발견이었어요. 정신이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나게 활발해지면서 생생한 이미지와 기억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내면의 우주가 폭발한 겁니다. 바깥 세상 스위치를 끄니까 안쪽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충격적인 경험이 존 릴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은 사실 고도로 발달한 생체 컴퓨터다라는 생각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입력값이 없는데 컴퓨터가 혼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화면을 만들어내는 걸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본 릴리는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아하, 우리 마음은 그냥 바깥 세상을 비추는 거울 같은 게 아니구나.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고 세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정교한 컴퓨터, 바이오 컴퓨터였던 거야. 하고 말이죠. 이 바이오 컴퓨터 이론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사회나 학교, 부모님한테서 배운 모든 것들, 우리가 쓰는 언어나 믿음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 반사적으로 그건 그렇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다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릴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엄청난 개념을 제시해요. 이건 뭐냐면 그냥 깔려있는 프로그램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내 머릿속에 이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뜯어 고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를 다루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릴리의 이 유명한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로 진실이 되거나 점점 진실이 되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 코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딱 넣고 다시 그의 기이한 실험들로 돌아가 봅시다. 돌고래, LSD, 외계인,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가 자신의 이론으로 현실을 어떻게 해킹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바이오 컴퓨터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요. 그의 모든 행동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미친 짓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돌고래 실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존재를 이해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LSD 같은 약물은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소스코드에 접근해서 그걸 바꿔보려는 해킹 툴이었던 셈이고요. 심지어 그 황당하게 들렸던 외계인 ECO 이야기도 우리라는 바이오 컴퓨터에 접속하는 어떤 우주적인 인터넷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가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광기가 아니라 자기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정말이지 끝까지 가보는 실험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존 C. 릴리, 그는 과연 천재였을까요? 광인이었을까요? 그의 유산은 보시는 것처럼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칭찬하는 쪽에서는 그를 의식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한 선구자, 감각 차단 탱크라는 걸출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 그리고 동물도 우리처럼 지능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린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비판도 정말 날카롭죠? 후기로 갈수록 연구가 과학이라기엔 너무 주관적이었고, 특히 돌고래 실험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약물 사용 논란도 빼놓을 수 없고요. 정말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논란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가 그의 삶에서 진짜 가져와야 할 핵심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결국 존 릴리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돌고래나 외계인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쓰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 갖고 있는 믿음들, 그게 누가 그냥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코드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존 릴리의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라면 지금 그 키보드는 과연 누가 쥐고 있나요?